저는 1년 전에 아파트 생활을 청산을 하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러워만 하시고 정작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물론 단독주택이 방범에 취약하고 단열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불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 사리를 엄두를 못 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할 때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는 단지마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형성된 주택 단지가 아니고서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가격도 없고 건물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경우에는 땅값만 있고 건물값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살이를 하려고 할 때 일단 주택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땅을 샀다 하더라도 건물 신축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첫째. 그 다음에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대될지를 모르겠다는 것 둘째. 그 다음에 셋째는 여윳돈이 전혀 없어서 이사를 할 수가 없다.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거를 부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단독주택 경우에는 전원주택이 아니고요. 도심 속의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지가 크지 않고요. 건평도 40평, 50평, 그러니까 50평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지역을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의 60%에서 70%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주택은 아파트 가까이 있는 도심 속 단독주택입니다. 부산에는 주택이 30년, 40년 된 노후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살이를 하려면 어쨌든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손을 봐야 됩니다. 땅을 매입을 하면 땅값,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비용이 발생을 하지요. 건물의 신축 비용은 올해의 경우 한 600만 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경우는 그 절반인 한 3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느냐,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공사비 또한 천차만별입니다만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은요, 인테리어가 아니고 구조 변경이라든지 단열, 여러 가지 배관 공사까지 다 포함한 대수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입 가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이다 하면 그 근방의 주택 가격인 그 평당 가격의 70%니까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그다음에 2천만 원이다 하면은 그 절반일 수도 있어요. 1,000만 원부터 해서 그 이상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지가 50평이다 하면 50평 곱하기 평당 가격 예를 들어서 700이다. 그러면 4억 5천. 1,000만 원이다 하면은 5억 정도가 되긴 하겠네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 비용이 들지요. 그러면 평당 가격 곱하기 600만 원 신축이면 리모델링이다 하면은 300만 원 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했고요. 대지가 40평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싸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는 하고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고요. 예. 근데 이것보다 훨씬 싼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서울처럼 집값이 이것의 몇 배나 되는 지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자체를 볼 것이 아니고 아파트와 주택의 가격의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의 전세 가격으로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땅에 내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곽 지역으로 나간다라면은 이것보다 더 돈이 덜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던 터전을 떠나지 않고 도심 속에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여윳돈이 없는데 어떤 돈으로 그러면 주택을 지을 것인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까지도 그걸로 충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을 파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공사를 마치고 주택으로 이사 갈 시점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그 매수자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서 저는 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제가 버리고 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사실은 기존 아파트에서 살면서 제가 대출이 좀 있었거든요. 아파트를 살 때 그 대출까지 이제 다 갚게 된 거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그 나가던 경비가 더 절약이 됐던 겁니다. 대출 이자가 나가지 않게 됐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또 많은 분들이 2층에 단독주택, 또 특히나 도심 속의 단독주택에 산다고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요. 발품을 팔면 내 마음에 드는 그 다음에 또 뭐 투자 가치가 있는 주택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바꿔서 움직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든 뭐,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가더라도 서울로 들어가는 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움직인다라면은 아파트 가격보다는 현재 단독주택 가격이 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과연 중산층이 단독주택 살이가 가능한가? 네,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크게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뭐 아주 좋은 자재로 쓴다든지 한다 하면은 비용이 물론 많이 들겠지요. 근데 욕심내지 않고 내가 작은 내 땅을 가지고 땅에 발을 디디고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짜 단독주택 살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면 방법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택의 신축은 600만 원부터,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300만 원부터 가능하다. 그 다음에 땅값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근방의 아파트 가격의 뭐 50%, 싸게는 50%에서 이제 6, 70%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고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공부는 조금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사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만 된다면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여러분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습니다.